저는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이거는 윤석열 사면 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사면? 저희는 물어볼 거예요.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 사면권이 있을 텐데 그러네요. 만약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떠한 죄가 됐든 네. 대통령이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은 사면 논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나중에 사면할 거냐? 그렇죠. 만약에 임기 끝나기 전에 대통령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얘기해라. 좋네요. 그러면 사면의 강을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겠습니까? 사면의 강. 그렇죠. 중요하네 이거. 제일 중요하죠. 네. 바로 들어갈게요. 요새 제일 핫하니까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게이트 이 바라보면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또 유혹이 있지 않아요? 어떤? 나름 험지에서 지금 이번에 승부했잖아요. 저는 저희 지역은 막 그렇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험지는 아니었고요. 네. 저는 이제 경선도 엄청 치열하게 그쵸. 했고 본선도 치열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험지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기에는 좀 처음부터 거기를 닦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동탄 내에서 제가 화성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께서 잘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이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조 내가 만들어줄게. 뭐 그런 게 많죠. 네. 예. 그 유혹을 떨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복당 문제가 있었고 맞아요. 오세훈 시장도 복귀의 문제가 있었고 맞아요. 아주 힘들 때 그 하나의 여론조사가 사람들의 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경선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사실 여론조사랑 거의 관련이 없고 그 거의 막판에 경선 결정이 그러니까요.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분구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동탄이 인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아지니까. 분구 이슈가 있어서 마지막에 선거법 합의가 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없는 그렇죠,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구간을 모르니까 돌릴 수 없죠. 맞아요. 예. 예. 너무 달라가지고. 예. 근데 이 지금 저 사실은 명태균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보수 진영이 지금 문제잖아요. 저 폭탄이 저기서 터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뭐 민주당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나오고 계속 김종인,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막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활동을 주로 하시던 분이니까 PK. 국민의힘에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정치 전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청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특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 뭐 뻔하지만 왜 거부한다고 보세요? 캥기니까 거부하는 거죠. 어. 사실 뭐 문제 없다라고 본인들은 떳떳하게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왜 저런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뭐 사기꾼 얘기를 듣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사실 관계가 있다면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고 명태균 씨가 많이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분. 그러니까 당신 뭐 출마하면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껍질을 벗겨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캥기는 것 같고 사실 이 황금폰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군데로 퍼져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명태균 씨의 황금폰 USB는 단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러 군데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후죽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하는 것들은 명태균 씨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른 사람한테 제 3자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공개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추가적으로 언론에서 공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온다거나 맞아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온다거나 맞아요. 이런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거 보면 황금폰이 이미 어느 정도 오픈은 돼 있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마음만 먹으면 오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끼리 얘기로 캥기니까 거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쭉 뛰어넘어서 의원님의 이제 인사이트로 왔을 때 네. 명태균 게이트가 특검 도입하든 안 하든 뭐 좀 까지잖아요. 네. 많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몇 명 날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한동훈, 같은데 홍준표, 오세훈, 김문수 중에 몇 명?
그 분명한 비명계 두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태균계. 국민의힘의 비명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번에 친명 그러니까 이쪽 친명과 이쪽 친명의 싸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비명계가 네.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있어요. 전혀 멀리 있었던 네. 뭐 한동훈 예. 전 대표나 그쵸.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은 비명계가 확실하지 않나 하고 추측해 봅니다. 여분들은 그래서 일각에서 음모론이에요. 약간 음모론인데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좀 키우고 한 거 너무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력 주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얘기예요. 유력 주자인 오세훈과 홍준표를 날려서 김문수를 옹립시켜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라는 소설을 국민의힘 관계자가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지네들끼리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죠. 저희는 그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유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는데 국민의힘 관계자 그 네. 사람을 색출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네.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서영교 우리 의원께서 명태균 특검법을 제안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좀 잘해주지 그랬어요. 그죠.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태균 특검하라. 명태균 특검하면은 제일 불리한 게 명태균 씨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민주당이 했다?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쵸. 이야기죠. 하다못해 지금 너무 궁색해지니까 이 법안을 지금 이 기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무서운 게 다까지 있는 거는 이미 대응이 가능한 그렇죠. 수준이라고 그쵸. 보는 거죠. 사실 정치권에서는. 근데 도대체 뭐가 더 나올 거야? 불확실성. 그리고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오는 게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들을 거 있어요 지금 네. 안에서. 그렇습니다. 요거 현재 명태균이 지금 가면서 동시에 어제 오늘 사이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이철규, 장재원 보였잖아요. 막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네. 묘하게 찐윤들만 지금 뭐 하나씩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 삼부터건. 그러니까 요새 추정을 해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뭐 단언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이제서야 그러니까, 터질까?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일주일 앞두고.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는 거죠. 네. 이게 원래 레임덕이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서 많은 정보들이 새 나갈 때, 그렇죠. 이 정부의 문제점이 새 나갈 때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 말에 항상 레임덕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가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부에서 뭐 3, 4년간 잘못했던 것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권력이 빠진다고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레임덕의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지 않나. 심지어는 이 정부에서 잘못한 건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대통령도 직접 와가지고 뭐 비상겸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 측근들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닐까. 사실 뭐 이철규 의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장재원 의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결국 수사가 밝혀야 될 상황이라고 보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은 레임덕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게다가 막 지금 건진법사 카톡까지 이거 좀 묵혀놨었거든요. 지난번에 저는 그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의원님 지금 모를 정도로 네. 막 지금 압색 들어갔어요. 아, 진짜요? 네, 카카오 본사에 건진법사 카톡. 너무 현안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통 이런 걸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좀 늦었습니다. 네. 레임덕 폭탄이 막 바바박 터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뉴스 따라가기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고 이게 원래 보통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 그쵸. 한 7, 8회가 그러니까 7, 8일 그러니까 그쵸.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그렇죠. 그 메인 이슈로. 그 메인 이슈로. 맞아요. 그 다음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뭐 나오는데 뭐 맨날 새로운 게 나오니까 네. 이슈를 못 따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민주당도 그 탄핵 찬반 집회. 네. 오늘 많이 나가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희 그리고 민주당도 열심히 제가 하고 또 있죠. 최상병 집회 때도 자주 봤어요.
또 젊은 피로 네. 앞장서 땡볕에 맨날 서울역에 계시고 저는 만약에 이 정부의 끝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게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질 뻔했어요. 만들어질 뻔했죠 이거. 그래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 최상병 그 국정조사에 대한 위원까지 선임을 다 해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실 간사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이거 제대로 감정 파보겠다. 간사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위원장님은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되셨고, 그죠. 네가 가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봐라. 그래서 아. 저는 이 반드시 이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해서 간사 역할을 맡아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공부도 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그쵸, 많이 만나고 그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데 다 짜놨는데 네. 갑자기 비상계엄해가지고 조사도 못하게 됐어요. 맞아요. 날아가 버린 거죠. 그죠. 그러나 앞으로 남은 거는 최상병 특검도 진행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비례대표에 들어올 때도 1호 공약이 뭐였냐면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방지법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맞아요. 건강하면은 국가의 아들이에요. 막 다 데리고 가요. 맞아요. 군대에 다 징집해 가는 거. 1급이야 1급. 이거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다치면 너그 아들이에요. 그때부터는 입증 책임이 개인한테 갑니다. 분명히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소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잘렸는데도 그렇죠. 이게 군대 등급이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사실 비일비재예요. 갑자기 이러죠. 처음에는 우리 아들처럼 해줄게 하다가 나중에 고객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다tum 너그 아들인 거예요. 네.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은 제가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훌륭하십니다.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너그 아들 아들. 이거 이거 딱 바꿔야 된다. 이거 방지법을 발의했다 네. 해서 군인재 보상법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발의할 겁니다. 그때는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다시 재발의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우리 최상병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 네. 원래 다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로 새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제가 1년 내내 이제 제가 내성천 5번 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의원님 현장에서 진짜 자주 봤어요. 네. 그 보통 그 민주당 의원님도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조금 힘든 일 앞에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용기야 그런 건 네가 해라 아닌데. 해가지고 앞으로 밀더라고 약간. 제가 원래 바로 그냥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우리 여름에 이재명 대표는 그 땡볕에 네. 진짜 더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앉아 있는데 뭐 거기는 의원들 앉아 있는 그 앞에 네. 서울역 거기는 보좌진도 못 들어가. 근데 사실- 막 우산도 못 펴. 사실 비와도. 뭐 수해복구 이런 거 당에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뭐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미는 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 수해복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해서 오히려 뭐 옆에서 막 재고하는 것보다 그게 편해서 먼저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 비서관님이 좋아하세요. 사진 찍으면 늘 진심처럼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그냥 열심히 뛰고 훌륭하십니다. 있다. 네. 마인드는 삼선의 마인드네. 왜냐하면 이게 네. 보통 의원들 밀었다고 해도 제가 원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힘든데 의원님 좋아하시겠네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정동영 의원이 간사를 시킨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맨날 그 지역에서는 젊은 정치인 뽑아놓으면 그 열심히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네, 뛰어다닙니다. 네. 네. 그러면 최상병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저께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뭐 의원님에 비하면 이제 나이가 한참 많지만 예, 본인도 예. 이제 어쨌든 언더 73으로 네. 뭐 청년이라고 우기니까. 네. 예, 근데 이분이 이랬어요. 뭐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겠다. 예. 하면서 이제 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관련 네. 그 연극 보고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뭐 이 세상 이런 문제를 하려고 했다. 근데 제3자 특검 있잖아요. 네, 제3자 네. 추천안 네. 아직도 안 내고 민주당이 내는데도 받아주지도 않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열받죠. 네. 그게 참 그 정치인의 이중성을 드러나는 그 모습이다. 한동훈의 모습이다. 이중성.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어쩔 수 없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도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러냐? 왜 거짓말 안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대표가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겠다. 네. 그리고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겠다. 맞아요. 저는 박수 칩니다.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그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상식적인 사회는 그 국가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상.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 대표의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 부분을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보훈과 관련된 것에서 목소리 내주시고 힘써 그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좋은 방향이죠. 그러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안만 되면은 뭐든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에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한동훈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에는 정파적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이중성을 느꼈던 부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을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해놓고 맞아요.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그 정치인으로서의 표 바까리 네. 이 부분은 참 아쉬웠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제가 책을 봤더니 문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 이게 무슨 문장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아니, 탄핵으로 통해서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은 했지만 네.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인 거예요. 예.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예. 아니 음주운전을 하진 않아요. 거의 전 국민이 탄핵을 원했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죄송하고 네. 그 불법 계엄을 보고 있던 국민들한테는 안 죄송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을 줄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그렇죠.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옹호하죠? 개인적으로 미안하면 그 믿음을 다 부셔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었다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라고 끊어주셨더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런 관계는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정부 탄핵 때 들었던 그렇죠. 탄핵의 강을 건넙시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 사람들이 재평가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새는 조금- 계엄의 강 얘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계엄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예. 이거는 피로써 쓰여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그나마 자기가 개혁 보수 쪽에 있으니까 네. 나는 여기 있는 극우파랑 좀 다르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쪽은 경선은 통과해야 되니까 네. 한동훈 캠프 쪽에 제가 들은 말이에요. 지금 조금 작도를 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정치를 오래 못 가죠. 오래 그리고 못 가- 그런 참모들은 네. 반드시 한동훈 대표를 망하게 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의 그 표를 위해서 그 선거의 영향을 위해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기 철학과 소신 그리고 국민에게 주었던 믿음 이것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잠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하고 내가 그 경선은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 이해해줘. 그러면 그 경선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손절할 겁니까? 저는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이거는 윤석열 사면 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사면? 저희는 물어볼 거예요. 대선이 열리면 대통령 사면권이 있을 텐데 그러네요. 만약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떠한 죄가 됐든 네. 대통령이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 결국에는 사면 논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나중에 사면할 거냐? 그렇죠. 만약에 임기 끝나기 전에 대통령 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얘기해라. 좋네요. 그러면 사면의 강을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겠습니까? 사면의 강. 그렇죠. 중요하네 이거.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한 그 내란 행위가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면은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 돌릴 겁니다. 빙빙 돌려갖고 네. 또 말했지만 나 말하지 않은 것 같은 효과를 내긴 할 거지만 이번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열리게 될 텐데 저희는 명확하게 물어볼 겁니다. 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좋은 포인트네요. 네. 네. 의원님 그러면 이게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부정선거 프레임 있죠. 네. 이게 이제 극우파들 막 이렇게 올라온 건 아는데 요새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대표도 살짝 페북에 네. 살짝 걸치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사전투표제 없애자. 네. 그리고 본투표를 뭐 늘리지 않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전투표 이거? 제가 뭐 굳이 한동훈 대표만 얘기하지 않고 네. 국민의힘 전반의 의원님들까지는 아직까지는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 그거 건너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투표 제도를 믿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편승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더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야. 말도 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썰은 들었는데 설마 그랬겠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논리를 맞추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부정선거까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본인들이 외치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정확하게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을 만드는 게 맞아요. 누구보다 선행되어야 될 그쵸. 지점이에요. 정당성도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걸 폐지하자고 하면은 투표를 낮추자는 건데 투표율 낮다고 또 부정선거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가 될 거예요. 부정선거 이야기까지 할 건 아니고 사전 투표 없애자고 하는 분들은 좀 자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부정선거는 근데 또 의원님도 이제 비례 있으시고 네. 또 이제 이번에 당선하시면서 네. 느꼈을 거 아니에요. 참관위도 가고 하잖아요. 네. 뭐 보통 당에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부정선거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내용하들은 뭐 개표 분류기가 잘못됐고 에. 이거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개 지역에서 그 개별 지역에 들어가면 거의 수개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돌리거든요. 저희도 정당에서 그 참관인들을 엄청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1차에서 분리기 투표한 거 그다음에 수서 개표가 맞는지 마지막에는 그것이 맞는지 한번 체크까지 해보는.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원장 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요. 그리고 원래 겸직하니까. 그렇죠. 선관위에 있는 분들 다 판사 출신들이에요. 마지막에 그거 다 확인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 바로 체크가 들어갈 수 있을 상황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와 다시 깐다. 그리고 이거 재검표 하거든요. 재검표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네. 본인 돈 5천만 원인가 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거 하시면 되지. 뭘 와가지고 지금 부정선거에 만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본인 지역에서 재검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그 내용은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법원 판결도 안 믿는 게 그때 그 돈 모아서 강영석 변호사가 네. 500씩인가 이제 받아서 제 아는 분도 했거든요. 그 네. 재검표를 했는데 20몇 개 하는데 이제 앞에 몇 개 하다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실 선거. 그러니까 뭐 인주가 찍어졌거나 이런 건 몇 개 한두 장 나오고 결과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킬 시켰는데 강현석 변호사가 그 돈을 들고 날랐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뭐 당협위원장은 네. 예, 공동구매 하듯이 공동소송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변호 안 하고 날라버렸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적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정선거를 하기에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법원을 못 믿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를 못 믿고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막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원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을 다 못 믿고 맞아요. 예.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게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했던 모습들을 보면 국회를 못 믿어서 국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계엄을 맞아요.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만들라고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도 못 믿겠대요. 네. 이왜 법원 이상한 데 가서 네. 재판 그 뭐 영장을 청구했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법원의 판결도 못 믿고 서부지법 그래서 폭동 일어난 거 맞아요.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다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과연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인가 어딘가 외신에서도 알고리즘 중독이 일으킨 최초의 그 맞아요. 그 기사. 반란이다. 맞아요. 이런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 중국에 의한 그런 내란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참 그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스럽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법치주의고. 네, 맞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네. 그 원님 보시기에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또 불복하고 지금 뭐 전환길 이쪽 부정선거론자들 가스라이팅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요 세력들 우리가 나중에 민주당으로 교체된다면 정권이 만약에 네. 지금 전체 지지율 중에 이재명 대표 제일 높으니까 네. 가정으로 된다면 이 세력과
안고 가긴 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죠. 음. 국민의힘이 거기 힘 실어줄 게 아니고 음. 제대로 사실 잡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해도 음. 이미 그 많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 소위 극우 세력들은 저희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현실을 알려주시면서 모시고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식 아닐까요? 그럼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범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사실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는데 열받아서 술 마시고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하지? 야씨 부정선 갖다 붙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중독에 의한 네. 최초의 반란, 뭐 내란, 뭐 이런 외신의 평가도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워딩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제가 봤을 때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를 맞아요. 봐라. 맞아요. 그게 실제 대통령의 워딩이었고 네. 뭐 편지와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 대통령의 워딩이었고 생각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음모론자들이 많잖아요. 그 네. 음모론자들의 유튜브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만 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레거시 미디어를 믿지 않고 유튜브만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사실 착각에 빠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 부정선거를 했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다. 지금 뭐 신천지 2단 이런 데 빠진 느낌이군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예. 의원님 그래 보이신다. 저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알고리즘에 주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신천지 뭐 이단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거죠.